예, 어제 점심쯤입니다.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이렇게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인명피해가 꽤 큽니다. 불은 다 꺼졌지만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종자 3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화재가 난 곳은 별동에 별도로 이렇게 증축하고 있던 그곳입니다.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슬럼프 공간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중간에 참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9명이 사망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불법 증축. 그 부분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게 현장에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위험성 때문에 제가 좀 못 들어가 보고 확인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허가받지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헬스장 공간을 말씀하시는 지금 도면하고 대장상에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조금 전에 제가 3명의 실종자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3명의 실종자도 결국 안타깝게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 모두 1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주로 점심시간에 있었고 2층 또는 3층에서 사상자가 특히 사망자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발견된 장소가 2층, 3층 사이에 있는 헬스장이었다고 하는데 휴게실로 쓰였다고 합니다. 저 화면에서 보시면 저희가 빠른 화면 돌리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연기가 순식간에 올라오는 장면. 저 안에 계셨던 분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임재 변호사. 자, 14명 모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로써 일단 실종자는 결국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저 발견된 장소가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헬스클럽이라고 하는데 자, 정확한 장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2층과 3층 사이 경사로를 패널로 막아서 이제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곳에 운동기구도 두고 또 휴식 공간으로도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공간이 정확히 대피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이 공장은요, 1996년도에 증축된 이래로 4차례 증축이 있었습니다. 예. 거듭거듭 계속 개조 과정을 거치면서 최초의 도면과는 현재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빠른 화재 진압과 구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 당시 화재가 발생했을 시간에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건데 그 해당 공간에 적어도 20명, 30명 정도가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하니 이제 많은 분들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해당 공간에서 좀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창가 쪽에서 이렇게 계셨다면서요? 그렇죠. 그 부분도 안타까운데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2층과 3층 사이를 막아서 둔 공간이었기 때문에 창문도 양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쪽에만 있었다고 그렇군요.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급작스러운 연기와 이 불길 때문에 좀 창가 쪽으로 옮겨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하고 물론 대피하는 과정에서 창문 쪽으로 모두 일시에 몰려 있었을 가능성 현재로서는 추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과 그 과정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불이 난 곳이 이제 2곳인데 1동과 2동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옆에 차들이 많이 불길에 탔고요. 이쪽은 좀 난데 이미 옥상이 붕괴돼서 진압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총 14구의 시신이 수습이 됐고요. 인명피해만 사망자 14명, 중상자 25명, 경상자 34명, 소방대원 2명도 포함이 돼서 총 인명피해만 73명이나 됩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대낮에 사람들이 잠시 휴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런 큰 불이 났는지 아직까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낮에 저 현장을 찾았습니다.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좀 같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장을 찾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정혜진 변호사. 워낙 이게 사상자가 큰 대형 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곧바로 저 현장을 찾았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그야말로 참사 아니겠습니까? 인명 피해가 무려 73명인데 그중에 14분이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예. 굉장히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기조에서 저렇게 큰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가 예. 않고요. 물론 보면은 저희 공장이고 천정에 기름 성분도 많고 뭐 배관 내 슬러지도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져야 또다시 이런 그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현상 변호사, 이게 하필이면 국가적으로 BTS 공연이 잠시 후에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들떠 있겠습니까? 그런데 와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일단 그 광화문 일대에서는 BTS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축제의 분위기긴 하지만 이번 대전 화재 현장을 통해서 14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큼은 축제의 그런 분위기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화재 현장을 찾아서 실종자 수색과 그다음 각종 2차 재난 안전 관리에 대한 그런 입장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2차 안전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 현장에도 소방대원 2명이 경상을 입은 상황이 예.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화재 원인을 밝히는 그 와중에도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꼭 저런 참사가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는 얘기를 자꾸만 듣습니다. 이번 사고도 혹시 인재는 아니었는지 정확한 사고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마지막 실종자 3명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로써 실종자 14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대욱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후 들어 실종자 3명의 위치가 확인돼 수습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동관 2층 무너진 구조물 아래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명 구조견이 반응을 보인 지점을 중심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위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젯밤 2층 휴게실 입구에서 1명이 발견된 데 이어 오늘 새벽 2층 복층 구조 헬스장에서 9명이, 오후 12시 10분쯤엔 1층 남자 화장실 앞에서 1명이 발견됐습니다. 4시 이후 3명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연락이 두절됐던 14명의 소재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중 1명은 40대 남성으로 신원이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DNA 감정을 통해 다른 사망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번 화재로 다친 사람도 59명에 달하는데요. 이 중 25명이 중상입니다. 경상자 가운데는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대원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 국과수 등은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이사는 사과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헬스장으로 부르던 공간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스장, 기존 도면에는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공간이었던 겁니다.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시간 넘게 화마가 휩쓸고 간 공장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옥상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고 건물은 폭탄을 맞은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대부분 타버린 만큼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건물 내부 헬스장과 휴게실이 무허가 시설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관할구청 확인 결과 기존 건축 도면과 건축물 대장에 넘는 시설로 파악된 겁니다. 원래 한 층이던 곳을 2층으로 쪼개 쓰다 보니 창문이 한쪽 면에만 있었습니다. 구청은 별도의 계단을 만들어 출입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1층하고 2층 공장 부분에 기계라든가 선반 때문에 층고가 한 5.5m 정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생긴 중간쯤에 막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비상구 앞 적지물 여부 등 대피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장 외부를 촬영하는 CCTV를 일부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신우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망연자실한 채 눈물을 쏟아내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서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나옵니다. 채 빠져나오지 못한 아들 생각에 눈물을 쏟아냅니다. 다른 여성은 부들부들 떠는 손을 모아 애타게 기도합니다. 이틀째인 오늘 실종자 14명이 모두 발견된 가운데 사망이 확인된 시신들은 인근 병원에 분산돼 안치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빈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진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족들의 기다림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공장 화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심리 지원뿐만 아니라 장례 민원 처리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피해자 가족 지원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도 이르면 내일부터 운영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백 기자, 이번 사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희생자 9명이 한꺼번에 발견된 바로 그 헬스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곳 헬스장은 허가받지 않은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약 100평 규모로 헬스 기구도 있었다는데요. 정작 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시설이었던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대전 대덕구청은 2층과 3층 사이에 경사진 슬로프 구간을 막아서 별도의 공간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간이 대피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1996년도에 준공된 이후 2010년과 2011년 그리고 2014년까지 총 4차례 증축이 이어졌는데요. 대피 동선 자체가 복잡하게 꼬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는 이 헬스장이 휴식 공간으로 쓰여졌다는 걸로 들었는데 그래서 피해가 더 혹시 커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불이 난 시각을 살펴보면요. 어제 오후 1시 17분쯤이었는데 점심 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쪽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하는 시간대였습니다. 평소에도 20-30명이 이용하던 곳인데 사고 당시에도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몰려 있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불과 연기가 빠르게 번지면서 대피가 늦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이 헬스장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해당 공간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구청 관계자는 증축 과정에서 헬스장 공간은 허가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지금 도면과 대장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은 불법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현장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이 이렇게 빠르게 번진 이유도 혹시 따로 있습니까? 네, 작업 환경도 조금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공장은 금속 가공 과정에서 절삭유 같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천장과 배관 등에 기름때와 슬러지가 쌓여 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방당국은 이 물질을 따라 불이 급격히 번졌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공장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흔히 조립식 패널이라고도 부르는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 사이에 단열성 재료를 넣은 건축 자재인데 패널 내부에 붙은 불은 물을 뿌려도 끄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조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조 여건도 적절치가 않았습니다. 건물 전면에 시설물과 화단이 있어서 에어매트를 바로 펼 수 없었고요. 창문도 일부만 열려 있어 곧바로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소방은 전면 구조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측면으로 이동해 에어매트를 설치를 했고 일부는 사다리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불법으로 의심되는 구조, 취약한 작업 환경, 구조 당시 여러 제약들이 겹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백승우 기자였습니다.